참예수님, 예, 오늘 1월 마지막 날이에요. 1월 말일 날인데 이게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한국교회사 연구 동인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행사가 됩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반기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특강을 해주실 신부님께서는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그래도 지금 점점 많이 들어오셔서 참 다행인데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미사 끝나고들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특강해 주실 신부님은 대국교구 신부님이세요. 정홍규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시고 1981년 서품이시니까 저보다 아주 큰 대선배 중에 대선배시네요. 그래서 대구 가톨릭대 교수로 계시고 환경운동가 생태교육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농민운동의 뜻을 둔 바 있고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알게 된 뒤로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아주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토종 유채꽃을 통해 꿀벌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에밀 타케 신부와 왕벚나무의 깊은 인연을 발견하여 왕벚나무가 제주의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토종임을 널리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영천에 우산자연학교를 세운 뒤 산자연학교, 또 대구가톨릭대학의 사회적 경제특수대학원까지 여러 대안학교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교육이 곧 생명이자 환경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통합생태론의 혁명, 한국가톨릭교회의 생태의식, 우산에서 온 편지, 마을로 간 신부, 에밀 타케의 선물, 식물 십자군 등의 책을 쓰셨습니다. 특히 현재 사단법인 에밀 타케 식물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에밀 타케 신부님께서 제주도에서 감귤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개량해서 만든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많은 식물을 채집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에미타케의 선물이라는 책을 진작에 돈 주고 샀었어요. 근데 오늘 신부님이 한 권을 더 주셔서 다른 분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살 수 있으니까요. 에밀 타케의 선물, 제주도에서 많은 식물과 열매를 통해서 주신 선물을 구경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식물 십자군이라고 하는 바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식물을 우리나라의 좋은 식물을 확인하고 관찰하고 연구했던 어떤 기록들 여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특강 정홍규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신부님 저를 소개해 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이 종로성당에 오게 된 게 참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성당도 보고 또 그랬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섬이 3개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울릉도, 독도, 그리고 청도입니다. 이거는 유머로서 제가 청도, 제가 청도에서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에밀 타케 신부입니다. 1873년에 태어나신 분 중에 아마 우리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분, 소아드레사는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셨는데 에밀 타케 신부님은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생소하게 낯선 분으로, 처음 듣는 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에밀 타케 신부님의 특별히 선교사로서 식물 채집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에밀 타케 신부님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왕분나무 안에 신부님을 이렇게 모셔놨는데 에밀다케 신부는 1873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대구 남산동 신학교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중에 46년간을 한국에서 선교하셨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신부되자마자 즉시 파리에서 파리 예방전교회에서 한국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뼈를 한국에 묻고 묻은 분이십니다. 자녀 에밀다케 신부님의 어머니가 자녀 10명 낳았답니다. 낳았는데 3명이 돌아가시고 형이 돌아가시고 둘째로 에밀다케 신부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마 제 고향이 경주인데 저희들 시대에는 7명, 8명 아이를 참 많이 낳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이 사던 시대는 프랑스 제3공화국 시대 좀 좋았던 시절에 하셨는데 에밀다케 신부님의 아버지는 남학신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집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 아주 가난한 마을에 그 벨기에 국경 프랑스 북부의 헤크나 마을에서 태어났었는데 어머니는 자수를 해서 자식들을 무력을 살렸고 또 신부님이 이제 중학교하고 대신학교 갈 때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시킨 분이 에밀다케 신부님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보낸 편지를 유해처럼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에밀다케 신부님 집안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가슴이 찡한 이야기고 조카가 수녀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40년간 우리 한국에 사시면서 13년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선교하셨고 나머지 한 30년은 대구 대교구, 지금의 마산교구, 대구교구, 제주교구, 광주교구 이 초석을 낳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한국의 조선인의 눈높이에 맞게 선교를 했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에밀다케 신부님이 나이가 어떻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건 그냥 재미로 가왔습니다. 자, 이 신부님이 1908년에 2월에 채집했는데 서귀포 사계리에 물이 많은 곳에 아름다운 유채꽃을 표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예수의 선교사들이 유채꽃을 보고 파리를 보내갖고 지금 유럽의 유채꽃을 가지고 식용유도 만들고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또 뭐랍니까 관광도 하고 그렇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피조물은 씨앗이라고 봅니다. 씨가 마르면 끝나죠. 그래서 제가 신부님도 1908 2월에 서귀포 사계리에 가서 이걸 채집해 가고 이걸 보냈는데 이 표본 원판이 영국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우리가 신부님이 선교하시면서 채집해가 이걸 프랑스에 보내가 그 돈을 받아가 선교 자금을 썼는데 이 채집의 원본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오늘 팜플렛 보시면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어디에 유괴되어 가쁘고 우리 땅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픈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채꽃. 최근에 혹시 올빼미 보셨습니까? 한 분 계신 재밌죠? 예. 제가 이런 이유는 이 소현세사가 의문사를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당하니까 그걸 인조 아버지가 이 소현세사를
이렇게 막 그 영화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걸로 나오는데 왜 이 소현세자가 아버지가 자기 왕에 대한 어떤 왕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할까요? 느낀 이유가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 신부님하고 소현세자하고 북경에서 자주 만나갖고 과학 선교도 배우고 또 수학도 배우고 뭐 그다음에 천문학도 배우고 이렇게 돋보기도 보고 그다음에 만왕경도 보고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복무인 때거나 같이 갔었는데 돌아와서 소현세자는 내가 새로운 이 선교사 아담 샬 신부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받고 헤어질 때 막 서로 눈물도 흘리고 네 우리나라에 좀 온나 막 이렇게 막 해서 소현세자가 굉장히 나도 조선에 가면 과학으로서 우리 조선을 새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말하자면 의문으로 사러 가는 그런 테마인데 저는 이 영화를 아담 샬 신부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영화의 뒷배경에는 우리 예수의 선교사와 우리 조선인과의 만남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이런 방식으로 다뤘다고 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사 쪽에서도. 그 다음 이것도 재밌게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의 문을 열은 사람이 누구냐? 중국의 선교사들은 북경만 살았습니다. 북경의 동서남북에 살면서 성모상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 이렇게 그냥 수평의 그림만 봤지 입체 그림을 못 보니까 예수에 와서 막 성모상도 크게 만들고 이렇게 막 구경거린 거예요. 하고 뭡니까 만원경도 가져오고 막 신기한 어떤 확대경도 가지고 이러니까 그 중에 이 앵카르빌 신부님이 계신데 이 앵카르빌 신부 혹시 키위를 먹어보신 분? 키위 먹어보신? 키위 안 먹어봤는겨? 먹어봤죠? 키위를 발견한 신부님이 앵카르빌 신부입니다. 중국산입니다. 이게 돌고 이 키가 희한한 운명을 다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손에 왔는데 이걸 최초로 발견한 신부님이 앵카르빌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이 이 중국 황제 근룡제를 어떻게 꼬시냐 하면요 10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왜 꼬시냐 하면요 미모사 꽃을 가져가 황제한테 딱 들으니까 미모사가 딱 건드리면 움츠리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나를 경배하는구나 이래갖고 그때부터 북경문을 열고 이 선교사한테 네 마음대로 채집해라. 그러므로 해서 이 미모사로 중국 문을 열었었는데 이 신부님이 가져온 게 뭐냐 하면요. 이 신부님이 가져온 게 양귀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역사가 이상한 게 양귀비 가져와서 일어난 게 뭡니까?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편전쟁. 중국 사람은 차를 중국에 팔고 영국 사람은 아편을 팔았어. 결국은 아편 전쟁으로 상하이, 홍콩이 바뀌게 되는 그런 운명의 신부님이 앵카르빌 신부님의 미모사로 뭐라 할까요? 중국 문을 열고 그 대신 프랑스의 식물이 들어오고 우리 중국의 모든 식물들이 프랑스에 가는 겁니다. 특히 과꽃, 감나무, 안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을 여는 것은 식물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선교사가 200년 동안 8,000명의 선교사가 왔지만 결국 중국 문을 연 것은 미모사, 식물을 통해서 선교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 순교 복자수도 서양자 수녀님이 명청 시대의 예수의 선교사들은 식물 종자를 교류시켰다. 식물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탈리아 스테파노 망쿠스라는 식물학자가 식물혁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수련이 말하는 식물혁명은 종자가 왔다 갔다 했다. 중국의 종자가 이렇게 한국에
조선에 넘어왔다. 그런데 프리티콜라 신부님의 이야기를 그 책 보면은 감자는 기르지 못하겠다. 왜 감자를 기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교사 아마 기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망쿠소 이 학자는 식물이 생각도 하고 잠도 자고 사랑도 하고 기억도 하고 지각도 있고 식물이 무생물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소위 식물혁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우리 뒤에 있는 식물들이 그냥 뭐 엑스트라 2인자 동물보다 못한 게 아니고 더 동물보다 더 똑똑하다. 왜?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 그런 식물혁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도 재미로 제가 강의를 짜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재미로 내가 한번 적어봤어요. 담배 표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담배는 앙드레 테베 신부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배를 키운 사람이 장니코기 때문에 니코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의 앙드레 테베 신부님이 담배를 딱 SNS에 탁 박아보였습니다. 두 번째, 인삼은 누가 발견했냐면 예수의 자루투 신부님이 인삼을 발견했습니다. 식물이. 육두구, 요새 왜 이분은 파레방지의 전 수사님인데 육두구는 하자면 후추같이 지금 우리 롤렉스 시계 이런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육두구 향료를 집에 갖다 놓는 것은 롤렉스 시계나 벤저나 롤러 있습니까? 그런 거 같은 향료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다국적에 만들어가 동인 회사마다 서로 독점하려고 원주민을 죽이고 이 육두구 때문에 전 세계가 짜글라진 16, 17, 18세기. 그 베니스 상인들이 후추가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 후추를 찾으러 가자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콜럼버스는 본래는 후추 사러 가는 거예요. 따로. 지금 후추가 누구나 먹지만 그 당시 엄청 귀했는 거죠. 육두구. 그 다음에 1777년인가 중국의 그 예수회를 교황청에서 폐쇄시켰습니다. 재산 문제로. 너가 너무 적응을 하려 한다. 너무 황실하고 비단 옷 입고 모자 쓰고 안 되겠다. 너무 적응주의, 문화선교, 과학선교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해서 교황청이 금지를 내린 1777년 이후로 그 예수의 역할을 맡은 해가 나자레웨 리스트, 프랑스의 아르망 신부님이 굉장히 유명한데 모르면 중국의 펜다고음을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아르망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과학을 가져오고 천문학을 의학을 왔는데 실제로는 중국의 모든 농업, 심지어 누에, 심지어 곰, 곤충, 동물, 식물 할 것이 다 조사를 해서 유럽 대륙에 막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법도 없었죠. 생물 다양성 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미로. 그 다음에 그 중에도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는 커피에게 세례를 준 교황 클레멘스 8세. 지금 커피 다 드시죠? 근데 실제는 이제 이 커피가 베니스 상인을 통해서 아랍이 들어왔는데 프랑스, 이탈리 사람들이 막 커피를 마시니까 커피 맛있거든요. 맛있으니까 막 이탈리 사람들이 포도주도 안 마시고 맥주도 안 마시고 또 커피 맛있다고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늦게 오니까 부인들이 남편이 늦게 오고 이런다고 교황님한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교황님 장사 안 됩니다. 커피 때문에. 교황님 커피 때문에 남편들이 지금 밤에 노상 늦게 옵니다. 그 교황님 편지를 쓰니까 교황님이 커피 안 가봐라. 그래서 그 편지에 교황님이 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시 했는데 교황님이 딱 마셔보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유럽에
커피가 아주 일반화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립니다. 재밌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우리 식물학계에 아주 20세기를 바꾼 분이 맨델 신부님입니다. 이 아우스틴 수도의 맨델 신부님은 완두콩으로 유전학을 창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전학에 대해서 창시했을 때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1세기 뒤에 유전학에 대해서 신부님의 공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건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처음에 이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에밀 다케의 선물을 쓸 때는 우리 다케 신부님이 한국 오셔서 선교하기 너무 어려워갖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가 너무 가난해가 도토리 씨앗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한 제주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식물 채집을 해서 저기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았나 이래 소박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더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에밀 다케 신부님 시대에는 파리 예방 전교회 그 다음에 빌 모레이라는 큰 식물 종자 회사 이 모든 연결되어 있어 갖고 스포트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벌써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나라가 위태위태한 시대 벌써 유럽은 식물 시스템이 만들어져 갖고 팔고 보내고 사고 종자 묘목 보내고 팔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 파리 예방 전교회, 식물 종자 회사, 또 프랑스 정부, 또 우리 그 바티칸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시장처럼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이 식물을 보내고 또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머리에 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식물은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언제부터 우리 한반도의 식물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저도 신학만 전공했지 우리 신부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이런 걸 몰랐습니다. 맞아면 2014년 전까지는 철학이나 신학이나 생태학을 했지만은 식물 식작도 몰랐고 어릴 때 매미 잡고 식물 채집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에밀 다케를 만나보고 연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딱 보니까 식물 역사를 보니까 대한제국 시대 13년간 1910년 13년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에밀 다케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이 우리 식물에 있어서 여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신부님이 막 식물 채집한다고 그 표본 2만여 종의 식물을 채집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의 초기에 식물 뭐라 할까요? 토종 그다음에 우리 자생 식물을 알려고 하면 이 신부님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물은 일단 1960년 이창복 우리 가톨릭 서울대 교수님 저분이 제일 그도 식물의 거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일본 사람, 그 전에는 바로 프랑스 이 다케 신부님. 근데 요 위에 바로 위에 포리 신부님 있는데 그건 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식물의 역사는 다케 신부님으로 시작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우리 신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명동성당의 지하의 무덤에 가면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프리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윷놀이에 보면 프리티의 신부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신부님이 왜 이름이 나오냐면은 그 프랑스 학자가 이 신부님이 식물학적인 공헌을 해서 윷놀이 나무에다가 신부님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동성당에 윷놀이 나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부님의 유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고, 명동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사계리에 있는 물냉입니다. 물냉이. 그러니까 두봉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미나리랍니다. 프랑스산 미나리인데 왜 제주도에 이렇게 물냉이가 많으냐? 이거 굉장히 좋은 보약택입니다. 아주 영양이 뛰어난 식물인데 어떻게 프랑스의 식물이 제주도까지 와서 자라게 되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물냉이가 제주도까지 왔느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명동성당에 있는 프리티콜라 신부님이 1866년 백인양요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신부님이 한국 왔을 때 가져왔다는 보도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기자를 이 신문 기자는 신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국민일보에 갔다? 어떻게 당신이 이 기사를 쓰냐니까 대전교구의 윤종관 신부님한테 들었다. 또 이제 대전교구에 전화해서 막 저보다 7년 선배에 퇴임하셨는데 신부님 물냉이를 하십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래서 알았으면 하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 프리티콜라 신부님이 그 동네 선교에 오셨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물냉이 있다는 겁니다. 윤종환 신부님이 자네가 오면 내가 같이 가서 그까 삼겹살 먹으면 정말 맛있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우리 동인회 여러분들이 물냉이에 대해서 좀 키워보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럼 물냉이가 그러면 내서 지방에 프리티콜라 신부님의 저서에 자서전에 하면 내서에 와서 선교했다는 내서가 바로 지금 윤종환 신부님이 잘 아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2월달에 신부님 한 가봅시다 했는데 거기에도 물냉이가 많다는 겁니다. 물냉이는 프랑스 말 크레송이라는데 크레송이 미나리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7수에 시켜야 되고 그래서 물냉이를 한번 주목해 올 집에 가서 물냉이를 크레송을 쳐보시고 물냉이를 한번 키워보십시오. 저 방에 키웁니다. 그래서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티콜라 신분들 생각하고 우리 순교 역사도 기억하고 이런 식물과 역사와 문화가 생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주에 가시면 자기들이 말하기를 제주학의 선구자가 6분 있는데 석주명, 구상나무의 윌슨, 제주도 보스 이즈미 세이치, 향토 사학자 김석기, 제주도 약사의 김태능, 에밀 타케 신부님이 제주학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가면 에밀 타케라는 제주도에 이중섭 집은 있는데 에밀 타케 집도 없고 팻말도 없고 그다음에 거리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는 것은 서귀포에 있는 신자들이 서홍동 신자들이 에밀 타케 신부님이 우리 할배하는데 강규를 가와 심으라 했다. 그 주민들의 정언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밀 타케를 너무 이렇게 좀 천대시할까요? 좀 디스한다 할까요? 근데 그 제주학에서는 이렇게 꼽히는 인물인데 왜 제주도 사람들은 에밀 타케를 약간 거부하느냐? 제주 밀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수의 난 때문에 서양 제국주의에 대해서 쭉 이러다 보니까 에밀 타케 신부님을 왕본나무 나비박사 석주명금에서 왕본나무 에밀 타케를 연결 못 시키는 이유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지 않았나. 자기들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상나무의 윌슨은 영국 사람들이 도둑놈 해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해적이라고 해요. 와악하니까 식물 해적이라고 합니다. 왜? 하도 남국을 많이 영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했어요?
왜 윌슨을 우리 거 구상나무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입니다. 삐죽삐죽한 거지. 왜 유럽에 가보시면 왜 크리스마스 추리 할 때 이 나무 있지? 유럽에 하는 크리스마스 추리 나무는 우리 구상나무입니다. 수수꽃다리는 라일락 꽃은 아니고 수수꽃다리 우리 꽃입니다. 이 구상나무도 우리 꽃입니다. 우리 꽃나무도 한라산 100m쯤 올라가면 구상나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한라산 높이를 재는 사람이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구상나무 표본이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표본을 채집한 사람은 포리 신부님. 포리 신부님은 일본의 전설적인 식물 채집가입니다. 대단한 채집가입니다. 그분이 야 다케야 네 서귀포에서 고생하지 밀감만 캐봐라 해서 밀감을 주선한 사람이 포리 신부입니다. 자기 조카는 평양 근처 남포에 있었는데 야 조카야 네 북한은 그 추우니까 사과를 키워봐라. 북한에 사과 모맥을 보냈고 남쪽에는 온주 밀감을 보냈습니다. 포리 신부님이 제일 1907년에 먼저 구상나무를 발견하고 1909년에 에밀타케 신부님이 발견하고 윌슨이 1917년에 한국 와서 해가 이름을 지가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식물 해적이다. 그런데 해적이라는 말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저거들이 저끼리 하는 말이 저놈은 해적이다. 그래서 사실 그 항미에 들어가면 야 이름은 안 뭐지? 윌슨. 저는 왜 타케나 폴이 이름 안 넣냐? 그렇다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9년에 에밀타케 선물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인회에서 신부님은 어떻게 에밀타케를 알았느냐? 저도 몰랐습니다. 2014년까지는 에밀타케 애자도 몰랐습니다. 제가 교구청에 5년간 근무했는데 무덤이 바로 옆에 있었고 해마다 왕분나무 피도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역사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동네 주민이 어떤 할아버지가 2014년에 저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에밀타케 신부님의 커피를 마시면서 왕문나무가 태풍에 와가 막걸리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몰랐지? 왜 우리 교회는 몰랐지? 우리 교구는 몰랐지? 우리 교구 성지의 묘지에 에밀타케 무덤이 있어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 2014년에 그걸 알고 5년간 추적해서 낸 책이 에밀타케 선물입니다.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옆에는 2017년에 대만 학자 리중이 포리 신부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포리 신부님은 말년에 대만 1913년, 14년, 15년에 대만 가서 채집하다가 너무 피곤한 바람에 자다가 거물이 2마리 코에 들어가 그로 인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은 식물 채집에 혼신을 다했는데 그 당시 일본에 있던 자기 교구장 베렐리 주교님이 너는 도대체 선교 안 하고 뭐하노? 제대위에 식물이 그게 뭐고? 그래가 뭐라 했더니만은 대만으로 갔습니다. 가서 마지막 채집을 했는데 너무 피곤한 아버지 얼마나 피곤했으면 거물이 아시죠? 거물이 코에 들어간지 모르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포리 신부님은 유럽의 최고의 프랑스의 훈장도 받고 일본에서 아주 공경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포리 신부, 이건 다케 신부, 요거는 포리 신부의 조카 포리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사 들어가서 이 관계를 좀 조사를 했더니만 포리 신부님이 본래는 한 분 계셨는데 알고 보니 조카도 있었고 이렇게 이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남포에 사모하셨고 사과나무를 받았을 텐데 북한에 못 가서 그 사과를 얻은 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가면 서귀포 가시면 꼭
가볼 곳이 한원 분화구입니다. 한원 분화구 안에 가면 분화구는 뭐 백록당 분화구 위에서 안 봅니까? 여기는 서귀포 시보다 땅 밑에 있으니까 분화구를 위에서 볼 수 있죠. 거기 논도 있고 거기에 에밀다케 신부님이 처음에 발령이 났는데 신부님이 도저히 뱀도 많이 나고 말라리아 막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홍로 면역의 집으로 옮겼는데 이 분화구를 다시 채워서 저 호수에 분화구에 물을 채워갖고 호수를 만들자 이렇게 막 선전을 했는데 강울 주교님 이하 신부님들이 이거 아니다. 분화구에 왜 물을 채워놓어? 정신 나갔나? 그래서 지금 분화구 그대로 있습니다. 그 가시면 논도 볼 수 있고 아주 걷기도 좋고 서귀포 이쪽 뭐랄까 정교의 가장 어떤 마중물이 된 곳이 바로 한원 분화구이니까 서귀포 가시면 꼭 한원은 가보십시오.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분화구의 타임 캡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신부님은 언제 1898년에 와서 장호원 성당, 수원교 장호원 성당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부산에 발령나고 그다음에 진주 갔다가 마산에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목포 갔다가 대구 갔다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 격동기에 한국을 사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고종이 폐위되고 한일 강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 호남선이 개통되고 그야말로 에밀다케 신부는 우리 격동기의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신 곳이 부산입니다. 이쪽에 담뱃대를 물고 계신 분이 신부님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양반들은 담뱃대를 물어서 그런지 이랬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4년 지내고 그다음에 현재 마산 성지여자중고등학교 여기서 사목을 하시면서 지금은 성당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에서 사목을 하시고 나중에 여기다 왕분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 밀란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있는 무쇠 신부님이 도저히 밀란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주교인이 미텔 주교님 저를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아주 덕성 있고 착한 이 타케 신부님 가난함을 알고 우리 조선인의 가난함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프랑스 같은 위에서 아래로 막 내리누르는 선교가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우리 눈높이에 맞게 선교하신 그 제주도에 여기 한원 홍로성당에 신부님이 담배를 딱 물고 요에서 선교하신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타케 신부님이 식물 채집에 너무 행복합니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이제 편지 쓴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1902년부터 13년 동안 식물 채집을 2만 여종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청도에서 식물을 50가지도 모릅니다. 근데 1902년에 15년 한라산에 집심 신고 그다음에 GPS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그 산을 오르내리면서 처음에는 포교 선교 자금 때문에 식물 채집하다가 한반도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제 열광한 나머지 식물을 다 채집해서 식물 채집 안 한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에밀다케 신부 진짜로 제주도에 파견된 이유, 선교를 간 이후 제주도에서 우리 한 300명, 400명, 800명의 우리 교우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 대타로 신부님이 1902년에 들어가시는데 이재수에 나는 1901년에 일어났는데 신부님이 들어가셔서 14년 사목을 잘해서 교세가 확장되어서
지금 제주교회에 초석을 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전이 일어났어요. 1914년에 신부님은 청년 시절에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은 징집대 갔는데 신부님은 면제대에서 혼자서 남도 지방을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성당을 커버했었는데 요 나주 노안성당에 가면 이 신부님이 혼인 주례한 서명이 있어요. 세례 문수도 혼인 문수 있어갖고 여기 가면 100년 된 왕분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교우들도 왜 이 왕분나무 우리 본당에 있지 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신부님 추적해 보니까 여기 신부님의 이 사인이 있는 걸 보고 신부님이 단행하셨다. 그래서 이 왕분나무 나주의 노안성당 가시면 왕분나무 아름다운 왕분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1922년에 이제 제주 대구 신학교에 와서 그 당시는 대구교구 관할이게 돼요. 유시도 신학교에서 한 30년간 이렇게 신학교 우리 신학교 신학생 양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 뭐 일제 강점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6.25 들어왔죠. 6.25 때 피난을 포항갑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또 신부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또 국군들이 6.25 때 국군들이 유스턴 신학교에 와서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신부님이 적어놨습니다. 그런 모든 격동기를 겪어서 그러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성모당입니다. 여기 일본 사람들이 다 순사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에밀다게 나이 많으셨죠. 요 무세 주교님이 대구 2대 주교님인데 일본인들이 프랑스 무세 주교님을 끌어내리고 자기 주교를 올렸습니다. 하야사카 주교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주교도 완전히 널짜부고 자기 주교를 올리고 그런 시대에 신부님이 살으셨고 지금은 대구교구에 이렇게 잠들어 계십니다. 요즘 좀 신부님이 좀 이때까지 조용한데 요새 왜 날 많이 찾아오노?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도 제가 이제 에밀다게 신부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 100년 강굴열사 100년 때 에밀다게 신부님의 무덤을 좀 파올 수 없나? 제주도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 제주도 가시면 강귤 보시죠. 그 강귤에 최초로 마중물로 가져오신 분이 에밀다게 신부. 그러니까 그 제주도민들은 이 에밀다게 신부 잊지 못하는 거죠. 묻고 이 나무 한 그릇 있으면 대학까지 보낸댔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로 무덤을 파올 정도로 이렇게 그만큼 은인이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부님을 공덕을 알리기 위해서 표본 전시도 하고 막 알리고 했던 일입니다. 신부님이 채집한 걸 보시면 이게 서울대 교수가 이제 채집한 거는데 신부님이 1908년에 제일 채집 많이 했습니다. 하라스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꽃이란 꽃은 다 채집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마 우리 오늘 동해에 오신 분 중에 꽃 이름 들어가 보면 신부님이 채집 안 한 게 없습니다. 특히 토종꽃, 자생꽃, 특산종, 외국종 말고요. 1908년에 왕벚나무를 4월 14일 날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알립니다. 신부님 채집 영역은 저 빨간 거 보이시죠? 예. 주로 이렇게 채집했고 목포도 채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목포도 채집했습니다. 신부님 채집 영역은 저 영역입니다. 자, 포리 신부님은 이분은 일본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톡이라서 신물학자들이 좀 약간 뺐다기거든요. 저는 이 신부님이 저 빨간 점찍이 난 게 있지. 타이완, 한국, 그 다음에 조선, 하와이, 저 위에 그 쿠릴, 살린까지 맨발로 집심 신고 내달렸습니다. 이거 초인적입니다. 근데 왜 이 신부님은 그 13만 신부님 이름은 폴 이름이 70종 이름으로 헌명했고 700여 종을 신종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시기를 많이 했죠. 와, 저 사람이 다 하는구나. 이 포리 신부님은 세계 그렇지 신부님 이렇게 체질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영국에 있고 프랑스에 있고 일본에 있고 우리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팔려갔습니다. 유괴되어 갔습니다. 신부들이. 이걸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도 참 해보기 참 어렵더라고요.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거죠. 빌리 가라. 돈 주고 빌리 가라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는 타케 표본에 표리 표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신부님은 이제 신부님 이름이 된 게 한 125가지가 있는데 더 조사하면 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는 125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식물학계에서 타케 신부님이 조사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신종을 발견했는지, 이름이 뭐였는지 이것도 식물학계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제가 25종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개치, 오류글 피죠. 한라부추, 송금나무, 제주가시나무, 왕밀사초, 왕백냥금. 이 크리스마스 추리하면 참 좋습니다. 종갈매나무, 뽕잎피나무. 이 신부님 겨이삭 여기 많이 보셨죠? 이제 아까도 저 앞에 여기 우리 나가와서 보면 이 학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케티 있으면 이 신부님이 헌명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여겨 보시면. 그 다음에 찬섬장 고사리, 반들 고사리, 제주는 고사리 천지입니다. 해변치, 성거북 꼬리, 섬잔대, 큰 처녀 꼬리, 섬대나물, 사슴 딸기, 겨울에는 두매 담배풀, 한라 잠자리난, 가세 들컹나무, 한라산 진달래.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이 첫째 바이블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은 두 번째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인회에서 식물도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팜플렛 드렸는데 이 왕분나무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왕분나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일본 거냐 우리 거냐 분명히 신부님이 1908년 4월 14일 날 해발 600m 올라가서 발견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 다니면서 팻말 있지 않습니까? 다 바꿨습니다. 막 신문에 투고하고 막 도에 가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왜 왕문나무 자생지에 예도이시 동경 이름이 되느냐. 바꿔라. 그러니까 5번이 바꿨습니다. 아직도 왕분나무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전 상태, 우리끼리 막 우리 거다, 일본 거다, 일본서 가갔다, 아니다, 가갔다. 신문학계가 막 싸우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에멜다케 신부님이 왕분나무를 보고 표본을 만들어서 독일로 보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게 표본입니다. 표본도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습니다. 왕분나무 표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프랑스가 찾아도 없고 영국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그러면 공원에 가서 왕문나무를 보시면 이름을 뭐라 하냐면요. 푸르누스 예도이시스 마츠무라. 왕문나무는 우리 이름이지만 세계 보편적인 이름은 푸르누스 예도이시스 마츠무라. 왕문나무는 벚꽃과고 예도이시스는 동경입니다. 마츠무라. 왕문나무 우리 꽃입니까? 일본 꽃입니까? 학명을 볼 때 일본 꽃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자. 그게 안 바꿔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푸르누스, 제주엔시스, 타키를 바꾸자 해도 절대 못 바꾸답니다. 그럼 제주도에 가시면 천연기념물 156호, 156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가시면 꼭 자생지를 가서 타케 이름도 나옵니다. 타케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일어나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신부님이 신고한 겁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신고할 겁니다. 푸르누스 예도이시스 누디프라 퀘네. 퀘네가 이 식물을 식별했고 동경에 벚지고 일본에
변종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14년에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식별됐으니까 일제 강점기니까 우리 왕분나무가 일본의 변종으로 등록된 겁니다. 이게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바꿔달라, 못 바꾼다, 학명은 그렇다. 자, 그래 이제 에밀타케 신부님이 이제 죽지에 나와서 제주를 못 잊고 나주에 대구 남산동에 마산월등에 왕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걸 제가 DNA 검사하고 나이테 검사회가 신부님이 심었다는 게 밝혀놨습니다. 요거는 수년이 있는 나무인데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을 때 길 가는 수녀인데 수녀님 혹시 수녀원에 무슨 벚나무 없습니까? 하니까 그 수녀님이 우리 해마다 포토존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가서 가보니까 이 나무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나이트 검사회가 이 신부님이 심었다고 된 것이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왕분나무, 일반 나무 차이가 뭐냐? 요거는 올 봄에 꽃필 때 한번 우리 동인회에서 한번 조사해 보시죠. 일반 나무, 왕분나무 차이가 뭐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마산월당에 가서 여기도 이 성지역을 가니까 이것도 마치 여학생들이 여기는 또 하얀 꽃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꽃 때문에 늘 사진 찍는다 해서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성지역 가서 너가 여기 벚나무 있나 하네. 요거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역사하고 이 살았던 역사하고 나무의 이 나이 비교해서 신부님 아마 심을 사람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동인회에서 그럼 직장 가보자, 나주항 가보자 이렇게 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왔죠. 예. 저는 이제 우리 교황님이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한 식물 이야기도 하고 또 식물을 너무 유전자로 막 검사한다. 토마토를 크게 만들고 가지를 크게 만들고 뭐 지금 바나나도 지금 막 GMO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만들고 해파리 반짝반짝한 거하고 식물을 결합시켜서 반짝반짝하게 하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면 식물을 말을 못하니까 교황님이 식물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식물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동물은 그래도 반려동물까지 왔습니다. 지금 반려식물까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물 한 입에도 우주가 있다. 이 우주 이야기는 서울교구 이재돈 신부님이 아주 전공입니다. 교황님도 우리 친교를 우주적 친교, 피조물과의 친교, 동물과의 친교 또 이렇게 확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스펙트럼을 좀 더 확대하자는 거죠. 나무도 함부로 자를 수 없다. 나무도 얘기한다 하거든요. 나무도 서로 친교한다 하거든요. 바람으로 친교하고 꿀벌로 친교하고 꿀벌도 다 주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배하시기를 꿀벌들은 노란색, 흰색을 좋아하게 하고 새들은 빨간색 열매를 좋아하게 해서 이렇게 다 안배해 놔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꾸 이걸 막 약을 치는 게 꿀벌도 안 돌아가 죽어보고 새들도 정신이 없고 이다 보니 생태계가 지금 팍 하고 야생 지역에도 막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아마 신부님이 올해 우리 역사 속의 생태 환경을 다시 한번 보자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식물은 바이오 소재나 연료가 아니라 경전이나 성경이다. 그들은 한반도 제주도의 토종식물. 지금 그러면 식물께서 튤립이나 백합이나 장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스팔트에 피는 자라는 잡초들. 잡초의 아들이 참 머리 좋습니다.
잡초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전략을 가진다고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잡초에 좀 그러니까 식물학에서 뭐 제주도 식물도 있지만 우리 집 거리에 있는 야생 식물을 눈여겨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야생 식물이 우리에게 산소를 주거든요. 우리에게 먹거리 주죠. 우리에게 치료약 주죠. 혹시 세레자 요한 허브 아십니까? 세레자 요한 허브. 예, 고추나물입니다. 적어 놓으시죠. 세레자 요한 식물은 고추나물인데 그것은 항우울제로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역사, 우리 교회사와 우리 문화, 우리 생태 분명히 선교사를 또 우리 한국 가서 중국 가서 먹었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보냈을 겁니다. 예수의 선교사는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차도 보냈습니다. 인삼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생물 다양성으로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자국의 어떤 토종 식물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유괴해 갔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4월 달에 왕벚나무와 타케 신부의 왕벚나무가 타케 신부님이 신고했으니까 왕벚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제 이 소박한 강의를 마치고 우리 신부님께 다음 과제를 넘기면서 특별히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타케 신부님의 식물 이야기 가지고 정홍규 아우구스틴 신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침 영광송 바치고 마칠 테니까요. 이렇게 조심해서 밤길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1월 잘 마무리하시고 2월 달 또 우리 가장 짧은 달이지만 정말 또 껑충껑충 도약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